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토리TV 비토리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2월 21일입니다. 와, 이제는 미국의 긴축이나 단순 매크로의 흐름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긴축 상황 혹은 엔화의 변동성을 체크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등한시했던 부분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크립토 변동성을 주도하는 재료들이 소진되어 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간단하게 비트코인 차트도 분석해보고 일본의 이슈가 어떻게 터진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CPI의 노동시장 문제가 발생한 것은 토토리 형님들도 아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며 이를 핑계삼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 긴축 속도 완화였는데요. 금리 인상 완화는 양적 완화와 전혀 다릅니다. 금리 인상을 유지하되 금리를 인상하는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금리 완화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는 기간을 긴축 기간이라고 하겠죠? 반대로 양적 완화는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버린 통화로 인해 현재 이런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원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시장에 풀었고, 그 돈들을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지금까지 FOMC에서는 금리 75bp 인상을 고집하다가 12월 FOMC에는 50bp를 인상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은 최종금리의 인상을 언급했는데요. 기준금리는 현재까지 인상된 금리 현재 상황을 말합니다. 기준금리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말은 긴축기간의 연장이라는 말이랑 같은데요. 이는 최종금리가 동일했을 때 얘기지, 최종금리가 늘어나게 된다면 긴축금리는 기존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말 최종금리를 5.1%로 제시했는데요. 최종금리를 5.25% 이상까지도 5.4%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최종금리 점도표상으로는 5.1%가 평균치입니다. 원래 돌아오는 내년 첫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은 25bp 정도로 예측했으나 금일자에 발생한 매크로 이슈들의 영향인지 50bp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5bp 인상은 스텝, 50bp는 빅 스텝, 75bp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100bp는 울트라 스텝입니다. 결국 금리 인상이 속도 완화가 아니라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내년 첫 번째 FOMC에서 빅 스텝을 밟게 된다면 두 번째 FOMC에서는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종적으로는 여름이 오기 전에 최종 금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무조건 확실한 증거 그리고 데이터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금리에 대한 이야기만 했나요?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비트코인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작도한 얇은 파란 선이 있는데요. 이 추세선은 중장기 넥라인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온 추세선입니다. 하지만 상방 돌파가 이뤄진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약세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넥라인 하방으로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죠. 이번에는 한 번 더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움직임은 12월 FOMC의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 안에서 이뤄졌던 상승입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입장과 최종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약한 경기 침체나 저성장을 동반할 수 있다는 시장 분위기로 인해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퍼진 퍼드들도 항목했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퍼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낸스의 준비 증명금에 대해 감사를 맡았던 마자르 회계법인이 거래소 감사를 중단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언론 플레이로 인해 바이낸스가 문제가 있어서 마자르가 감사를 중단했다고들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상은 마자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마자르는 거래소 감사를 중단하면서 바이낸스 준비금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감사 중단을 얘기하다 보니 화두에 오른 후오비의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후오비도 FTX처럼 후오비 토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후오비 토큰은 FTX의 FTT 코인처럼 거래소 코인입니다. 후오비 달러는 디패깅 우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오비의 준비 증명금의 40%가 자체 발행 토큰인 후오비 토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오비는 23일에 후오비 풀 토큰을 상장 폐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후오비 풀 토큰은 후오비 토큰과 다른 토큰입니다. 후오비 토큰 생태계 기반 자체 토큰 중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거래소가 무너지면 크립토 시장에 있어 악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퍼드로는 테더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테더가 대출 부분에 있어 중단을 함과 동시에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퍼드도 아니면서 퍼드인 상황인데요. 경과를 지켜봤을 때 테더의 재정 건전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크립토 시장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몰락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일본의 긴축과 엔화의 가치 폭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나스닥의 변동성을 풀이해보려고 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일본의 경제 상황이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상치 못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토토리 형님들의 포지션이 많이 위태로워졌을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 단기 상승으로 보인다고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숏 로스빔이 나올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 상승이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18K를 넘긴다면 또다시 신저점 갱신의 시나리오는 폐기가 됩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17K 중반 전에 큰 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라인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조금 여유롭게 잡았을 때 17.4K와 17.7K 두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해주면서 레버리지를 적당히 사용만 한다면 좋은 매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였습니다.